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팽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슈는 신조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노마드족이란 말인데요. 이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잡과 유랑을 의미하는 노마드가 합쳐진 말인데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일거리를 쫓아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잡 노마드라는 신조어도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취업 사이트 조사를 한번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을 잡 노마드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다, 이 같은 인식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인재난에 시달리는 대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인재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봉 경쟁까지 나서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 잘 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곳의 종사자들이 자발적 이직률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반도체 업종에서 이 연봉과 복지 같은 처우 개선을 앞세워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값을 높이려는 경쟁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해외 근무 여부 또는 업종과 무관하게 연봉이나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찾아 이직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한 회사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세대도 그렇고. 이직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아무래도 MZ세대,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게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사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이내 2030 세대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대기업들이 공시한 이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이직률 3.8%였는데 자발적 이직률은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률은 30세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많다는 얘기겠죠. 30대도 안 돼서 이직을 하는 경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년퇴직이나 해고 같은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자발적 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퇴직률이 2년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2.4%를 기록했습니다. 전자부품 기업인 LG 이노텍 역시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2030 잡 노마드족의 특징,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직률 높은 2030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이 사실은 처우만 개선되면은 경력을 쌓은 업종과 무관한 업종으로도 이직하는 직장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시행한 경력사원 채용에서 디스플레이나 부품업계 엔지니어들의 지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IT 업계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사실 일반적인 경력직 채용 절차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신산업 진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며 개발자들에게 파격적 임금을 약속한 중국,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인재가 굉장히 부족해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분야 가리지 않고 다른 데서 인재들을 어찌 보면 뺏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 확보가 정말 중요한 게 이 기업들과 정말 대기업들의 고민인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직도 많이 늘어나면서 장기적 관점의 인력 운용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벌써 최소 5번 넘는 경력 채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족한 인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경력 모집 인원만 총 4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급 엔지니어의 인력 만성 부족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험난해질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또한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연봉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연봉. 전국에 있는 시와 군구 모두를 합쳐서 직장인 연봉 1위 어느 지역일 것 같으세요? 지역별로 구분을 해본다고요? 네.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디 사느냐, 자기 주거지에 따라 얘기할 것 같은데.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요, 이 2020년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 7,44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같은 이 통계가 나온 것인데요. 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네. 강남구 1위였어요. 네. 2위는 어딘가요? 사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두 번째로 땅값 비싼 곳 강남 3구를 또 꼽을 수 있겠는데 2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용산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 서울, 송파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모두 부동산 집값 높은 곳입니다. 그러게요. 이 특이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경기 과천시와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8곳이 서울 자치구였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곳의 지역을 살펴보면요. 10곳 중 4곳은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월급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관련 사업체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근방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격차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위기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이 일할 곳이 적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이 같은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수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방 소멸 문제까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책 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의 한컷 이슈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중고거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중고거래 김나연 앵커는 해본 적 있으세요? 저 많이 하죠. 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물건들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전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하시는군요. 먹는 것도 그렇고 네. 쓰는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즘 중고거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요즘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간 중고 거래 규모가 24조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커진 만큼 개인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미용자 1,100명에게 물어봤더니요. 이용자 만족도는 70점에 그쳤고 4명 가운데 1명은 피해를 봤다. 중고거래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답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앱 이용하는 중고거래 중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나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은 이 사전에 고지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물건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까 한 1년은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적,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환불 거부 사례도 있었고요.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 취소가 뒤를 잇기도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정 조정 신청 건수가 4천 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361%나 증가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유형 또한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더 확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래를 위한 각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3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직장인 연봉 1위 지역만 강렬하게 남은 건 아니겠죠? 직장인 여러분에게 알찬 소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팽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